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다양한 또 이슈들 그리고 큰 이슈 당연히 저희가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지금 배구 장내 아나운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이 자리를 대신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작진에서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바로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로 바꿔서 방송하더라고. 와,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진짜. 와, 언제든 날릴 수 있다라는 의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 모르는 척하고 바꾸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더 잘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어지러지하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라이브 전반전은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과 함께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후반전에는 이제 또 명태균 씨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명태균 씨 녹취록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모시고 후반전에 또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전 함께 하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강유정 의원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예. 의원님은 우리 전에도 방송을 또 같이 했었고, 그때는 이제 예측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 무죄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출석 때도 그렇고 좀 표정이 그래도 밝은 느낌이었어요. 그 결과는 일단 당연히 뭐 무죄를 예상하고 또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페이스북에 바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박균택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님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공정한 판결 내려준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 무죄라서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왜 많은 분들이 감격을 하실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또 올리셨어요. 예.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각각 느끼시는 당 분위기. 의원님이 느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15일에는 당연히 무죄 그럴까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조금 분노도 하고 충격도 크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생각보다 좀 상위미들이 열린 곳이 좀 있었어요. 못 가신 분들도 다들 이제 기도 이모티콘 있죠. 그런 이모티콘들이 올라오면서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공정한 그리고 상식적인 제대로 된 판결만 있어라 이런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조금씩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근두근 와 그런데 결국은 사필규정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대표님이 창의 일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 속이 어떠할까라고 제 속이 이 정도인데 대표님 속이 어떠할까 싶었는데 정말 넓은 바다에 좁쌀처럼 내 고민은 작은 거다라고 말하는 데서 이재명 대표의 몇 번의 새로운 어떤 전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위기를 맞으면서 더 커지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도 한 개인의 일이 아닌 일이 일비가 아닌 창의 일속이란 그 말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크기를 보여준 대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이제 영상도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잠시 후에 뭐 저희가 만나볼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어떠셨는지와 또 당 분위기는 옆에서 보셨을 때 어땠는지. 그 지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이나 다들 무죄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유죄가 선고되면서 충격들을 많이 받으셨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당연히 무죄입니다. 지난번 그게 판결이 워낙 그 재판부의 편견 때문에 이상한 판결이 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긴장감들을 많이 가지시길래 제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 긴장감을 숨기지는 못하셨는지 굉장히 다들 기뻐하시고 가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까 페이스북에 이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빨리 정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거를 항상 의심해야 되는. 와 설마라는 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좀. 반대로 당연한 것도 있잖아요. 네. 전 국민이 디올, 아. 명품, 파우치. 제가 박장범 사장을 좀 존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네, 디올 명품 파우치를 받는 건 전 국민이 받는데 그렇죠. 그걸 아무런 혐의 없고 권익위조차도 그런 해석을 내리질 않나. 그리고 돈을 23억씩이나 그렇죠. 벌었다고 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불기소를 하질 않나. 소환을 한 해 만에 하더니 내 구역으로 검찰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상식이 가중하게 없는 제도 만드는 그 상식의 어긋남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저건 문제가 있다. 잘못인 듯하다라는 부분은 앞장서서 눈을 감으니 이 상식이라는 게 뭐가 상식인지가 헷갈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다들 긴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일단 그 기소 자체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기소가 문제가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많이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그 수사 자체가 약간 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와 수사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 사건은 애초에 기소를 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증인에게 듣고 싶었던 증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의 최모 PD가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였다.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김진성 증인이 법정에 나가서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교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교사니까요.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 부적인 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뭐 당시 상황을 얘기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서 이걸 위증으로 몰아간 것이고 그걸 교사했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적인 말도 안 되는 꼬투리 같은 걸 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했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행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 기소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박근태 있다. 의원이 말씀이 맞는 게 실패한 교사를 교사라고 했잖아요. 선거법에서 낙선은 이미 어느 정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거 패배로 가름이 된 겁니다. 요즘 가름 유명하잖아요. 한 대표 가름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대선 후보에게 일종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 개념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 이재명 대표를 발목을 묶어 놓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너무 보였고요. 저는 무엇보다 15일 1심 선고 이후에 가장 신난 사람은 신난 사람? 한동훈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었거든요. 아, 이 두 맞아요. 분은 나오기 전부터 생중계를 하자는 둥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하면서 1년이 나올 거다라는 식의 굉장히 자신 있는 말을 주진우 의원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검수완박을 검수원복해서 시행령을 등으로 고치면서 이런 범죄들 의혹들을 검사들이 다시 검찰들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저는 거기서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검수원복이 됐으면 안 됐던 건데 이런 범죄 사실 의혹을 막 부풀려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저는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그걸 등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한동훈 그렇게 대표가. 해서 가장 신났던 그 두 사람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보고 싶고요. 네. 그 희희낙낙했던 그리고 일희일비는 이거 바로 그쪽 당 국민의힘 두 의원 한 분도 의원이 아니시군요. 네.
한 분의 원외 인사와 한 안동훈 분의 대표, 예. 원내 인사가 희희낙낙했던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일희하지 못할 것 같으니 네. 한번 반응을 좀 지켜보고 싶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쁠 거예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해도 그 발언들 중에 막 법정 구속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아무리 그래도 좀 과하다라는 이제 비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발언한 저희가 영상을 좀 볼 텐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일단 한번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그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요거 다시 보고 오니까 이제 법정 구속 얘기하고 그랬던 거랑은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저 여당 대표는 자기가 처벌을 받게 만들어놨다. 시행령도 만들었고 체포 동의안도 발부받았다고 굉장히 본인이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다 국민을 걱정하고 또 어떤 정치 탄압을 한 대상자를 상대로 칭호를 얘기하기보다 화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태도를 보면은 어떤 그 봉황과 그 참새의 차이, 봉황과 연작의 차이 정도, 그 품격과 덕성에 있어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저로선 동의할 수 없는 1심 유죄 게다가 징역형까지 나온 그 판결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이 다르다라는 이를테면 제안을 하셨어요. 나는 현실의 법정 첫 번째 법정에서 이런 판단을 받았지만 역사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성과물이라고 전리품이라고 자랑한 거거든요. 네. 내가 만들었어. 내 결과 이렇게 기소도 할 수 있었고 1심이 나올 수 있었잖아라고 했는데 그게 치부책의 치부가 될지 명예로운 역사적 기록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법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조금 제가 약간 저도 약 올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야구 한번 올려줘야죠. 다음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한동훈 대표는 아직 거기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농담입니다. 아. 네. 농담 아니죠? 그래서 역사의 법정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인은 현실의 법정보다 그 너머의 기록과 역사의 법정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의 이 창의일속이란 말도 굉장히 컸지만 눈앞에 약간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 역사의 법정을 바라보는 시선의 크기 자체가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